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 중반이 돼가는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넘었네요.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게는 나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 인상이 너무 사나워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여자치고 덩치가 크다거나 우락부락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눈이 큰 데다가 옆으로 쭉지 젖은 편에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는 얼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가만히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은 제가 화가 났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처음엔 소심하고 조용하던 제 성격도 주변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는 저도 모르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생김새만큼 막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할 말은 하는 편이지만 그것도 자리나 상황 같은 걸 다져하는 예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골인을 했어요. 입사 동기인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은 저와 거의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일단 외모부터가 아주 순하게 생겼죠. 축 처진 눈꼬리에 작은 코와 입술까지 한눈에 봐도 순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성격 역시 외모와 다를 바 없는데 일단 목소리 자체가 아주 작고 말하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보니 저와 함께 있을 때면 더더욱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남편을 꽉 휘어잡고 사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지적하는 편이지만 누가 봐도 제 잘못인 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했던 경우보다 반대로 제가 남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무튼 처음엔 남편과 저의 외모만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제법 받았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무뎌지긴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자극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드세 보이는 제 이미지도 한몫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각자 부모한텐 알아서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남편도 그 점에는 100% 동의를 했고요. 물론 양가 집안 부모님에게 공평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경 쓰는 건 양가 집안에 똑같이 하는 건 별개로 하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좀 더 마음 쓰고 챙기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시가보다 더 멀리 위치한 친정에 더 자주 찾아뵙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남편과 같이 갈 때보다 저 혼자 갈 때가 대부분이고요. 저도 시가에 그리 자주 안 가는데 남편한테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는 평소에 불만 섞인 잔소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친정 다녀온 지 얼마 됐다고 또 다녀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대부분 모든 것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양가 집안에 각자 뭔가 하고 싶을 때에도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하지 절대로 자기 집이라고 멋대로 알아서 하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셀프 효도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 모르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저와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남편 혼자 정해도 될 법한 문제까지 집사람이랑 의논해볼게요 라고 하니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도 못마땅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하지만 저 말은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잘한 선물을 할 때조차도 저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석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자기 아들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명분도 없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하나만 걸려봐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저 혼자 친정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다 돼가는 사회초년생이죠.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 지금까지 출퇴근했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빠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계신 법인에 아무도 안 타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걸 저희 남편 보고 타는 건 어떠냐고요. 물론 남편이 현재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한 대 있긴 해요. 9년 전에 구입한 소나타인데 연식만 봐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아직 탈만하다고 1, 2년만 더 타고 저희도 차를 바꿀 계획이긴 했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원래는 아빠 회사 차를 동생에게 주려고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인 동생이 타고 다니기엔 너무 고급 승용차이기도 하고 또 저희 사정도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9년 된 소나타를 동생 주고 아빠 회사 차를 받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길래 전 평소대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아빠의 제안을 전했죠. 참고로 차를 그냥 주시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법인에 소속된 거다 보니 명의 이전은 안 된다고 하신다. 하지만 소유권만 없는 거지. 기름값부터 보험금까지 전부 우리가 안 내도 되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이득인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뛸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주신다는 차가 무슨 제네시스라고 하던데. 평소에 자기 드림카가 그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다니까요. 저야 뭐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에는 아예 문외한이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아하니 아빠 회사차가 꽤 좋은 차구나 싶었어요. 일단 남편의 동의는 얻었고 한 가지 남은 문제점을 해결할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지금 차를 살 때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주신 게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당시 차값에서 500만 원 지원받았다고 했어요. 아무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괜히 트집 잡힐 요소는 제거하자는 심정에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 어머니도 우리 차에 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직접 잘 설명드리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좀 건성건성 대답을 하길래 비록 명의는 당신 명의이고 차를 산 지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꼭 시어머니 의중을 물어봐야 나중에 화근이 없을 거야 라며 목소리까지 높여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 표현하는데 서투른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덕분에 큰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는 사돈 총각한테 차를 넘겨준다는 게 사실이냐 따지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오래되긴 해도 아직 한참 잘 탈 수 있는데 그걸 왜 공짜로 줄 생각을 하냐. 너도 알다시피 그 차 살 때 나도 500만 원 보탰다. 근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따다다 말을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뭐 아무 데가도 없이 동생한테 차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헌차 주고 더 좋은 새 차로 돌려받는 건데 일방적으로 우리 차 주는 것만 강조를 하면서 마치 제 마음대로 친정에 퍼다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 감히 친정에다가 시댁 재산을 넘기냐며 소리까지 치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절대로 아니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어제 어머님한테 꼭 상의를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좋은 차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욱더 노발대발하시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명의 이전도 안 되는 거 빌려주는 게 어떻게 좋은 차 생긴다고 말할 수 있냐. 막말로 사돈어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저한테 사인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남편 잡아댔으면 맨날 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냐. 이번 일도 네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다고 한 거 아니냐며 저를 마치 희대의 악처로 몰아가는데 진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더는 못 참게 서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요.
저나 저희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오래된 차 타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건데 정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리시더군요. 그리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호의를 마다할 수는 없으니 차 살 때 들어간 자기 돈 500만 원 돌려주고 퉁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돈 이야기였구나 깨달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용돈 좀 달라고 하시던가. 되지도 않는 꼬투리 잡아서는 아주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다니 이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생각이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처남한테 차 빼앗기고 장인이 언제 가져갈지도 모르는 차 빌려 타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근데 우리 아들은 네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 그러니까 돈이나 돌려달라고 떼를 쓰시더군요.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차 중고로 팔아도 그 돈 받을까 말까 하다고 굳이 생돈 써가며 남편 좋은 일 시키기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열폭하시며 더더러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가지고 어디다 서먹을 거냐. 자기는 처음부터 알아봤다며.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는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전부 없던 일로 해달라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9년 된 소나타 주고 훨씬 더 좋은 제네시스 받아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손해라는 건가요? 물론 명의 이전이 안 되는 게 불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한테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빠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빠 법인이 크기가 작거나 운영이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도 안 타는 차라 반납을 할까 말까 하던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본인 돈으로 비용 부담해 주시기로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짜로 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며느리 기선제압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고 평소에 자기 아들이 잡혀 사는 것처럼 보여서 불만이 쌓인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매도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타고 다닐 차도 아니고 거기다 중간에서 제대로 설명 못한 남편도 분명히 잘못이 있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다 싶네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그대로 들려주고 도대체 중간에서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냐 따져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잘해볼 거라 하길래 미럽다 그랬네요. 나나 우리 아빠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어머님은 당신이 엄청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구걸하듯이 호의를 베푸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이번 일은 당신도 크게 깨달을 건 깨달으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네요. 여전히 남편은 9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 차는 원래 계획대로 동생이 타고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호되게 혼이 났는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저로서는 나쁠것없다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그 사건 이후로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조심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비록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거나 애교가 많은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거나 밀어낸 적은 없는데 대체 왜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을 계속 오해하고 미워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쁨 좀 받겠다고 부당한 요구 들어드리고 싶진 않네요. 대신 좀 더 웃는 연습은 할까 봐요. 그럼 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줏대 있게 바르게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31, 결혼한 지는 1년 반 조금 넘었네요.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한 채 해주셨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도시고요. 시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33평 아파트를 남편한테 물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 5천만 원에 친정부모님이 2천만 원 보태주셔서 그 돈으로 혼수랑 결혼 비용 쓰면서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비해 우리 친정은 상대적으로 모자란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다 보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 나이를 고려하면 7천만 원이라는 결혼 비용이 결코 남들에 비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기본은 했다고 여겼는데 남편이라는 작자와 시가쪽 인간들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모양입니다.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저를 부려먹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게 원하는 건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시댁에 얼굴 보여드리러 가야 하고 어버이날이나 생신같이 각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다른 시댁 행사에도 웬만하면 참석하는 거였어요. 물론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제사와 명절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 초부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 무조건 제가 가서 자리에 앉아 중노동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반면에 남편은 저희 친정에 이리저리 빠질 궁리만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가고 싶으면 저 혼자 가라 하고 심지어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례를 다 지내고 정리까지 끝났는데도 도통 저희 집에는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 제가 저희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선 일절 간섭이나 터치는 안 합니다. 솔직히 말로는 다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점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아예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용돈을 드린다거나 안부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저보고 알아서 챙기라는 식이었는데 아니 사위가 되어가지고 장인장모한테 이렇게까지 무심해도 되나 싶어 이 문제로 저희는 잊을만 하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그랬어요. 우리 부모한테 특별히 뭘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단지 기본적인 사위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냐. 뭐 그렇다고 내가 당신 집안에 하는 만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 들어주냐 따졌더니 그때마다 남편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셨는데 그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큰 도움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자기는 딱히 챙겨드려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거지요. 물론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평생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인정해요. 거기다 우리 월급이 쓸데없이 대출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요. 특히나 아직도 집 없이 남편이랑 전세나 월세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다행이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아예 모른 척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 쪽 기준에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형편에서 2천만 원이면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막말로 시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이 무슨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집도 아니고 경기도 완전 끝단 지역에 3억도 안 하는 집이거든요. 그나마 희한하게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값이 유일하게 내려간 곳이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해주신 거 자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저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실은 내색 없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위 역할을 아예 안 해도 된다거나 장인장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남편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별로 처가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랍니다. 대신에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시댁에 일 없을 때는 언제든지 보내주겠다네요. 한마디로 우리 친정보다 자기 집이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냥 감수하고 살 수 있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랑 시댁 친정 문제로 싸워댔고 정말 사랑한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저희 둘 사이는 멀어지고만 있더라고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저나 누구도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다 보니 저희는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각자 월급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혼 때 남편이 자기가 전부 관리하겠다고 저보고는 용돈 타서 쓰라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요. 대신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서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말이 각자 관리하는 거지 서로 카드 내역이나 통장 이체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한 번은 제가 친정엄마에게 용돈 한 번 보냈다가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요즘 기운이 통 없다 그러시길래
한약 좀 지어서 드시라고 20만 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알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어도 자기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린다고. 우리 친정부모님 젊으신데 왜 벌써부터 용돈을 주냐면서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저축이나 더 하랍니다. 비록 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결혼한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 아니냐면서 각자 버는 돈이지만 양쪽 동의 없이 함부로 쓰지 말자고 따지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두 분 모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계십니다. 노후 준비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고요. 그런데도 남편 눈에는 우리 부모님이 돈 한 푼 없는 거지로 보이나 봅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이런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그냥 다 무시하고 이혼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부터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던 와중에 지난달 시댁 집안 제사가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계기로 마침내 진짜 내 인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요. 남편에게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옆 동네에서 신혼집 꾸리고 살고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을 한 채 해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불쌍한 여자가 하나 더 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동선의 신혼집이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 입장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제사라 일단은 저 하는 거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물 무치고 생선을 구우려 하는데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리나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거기다 자기 집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길래 저는 일단 찬찬히 눈으로만 보고 있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동서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웬일인지 다정한 목소리로 바쁜데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며 괜히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더군요. 사실 저는 시집 오자마자 첫 제사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등등 엄청나게 스파르타로 일을 시키셨던 거와는 완전 딴판인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저 혼자 일하는 동안 옆에서 구경만 했고 그래도 내가 먼저 들어온 입장이니까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고 이 집안 남자들이 퇴근하고 다들 모였어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고 해서 어머님과 제가 상을 차렸고 다 먹고 난 시간이 7시 반쯤이었는데 보통 밤 11시는 넘어야 제사를 지내거든요. 뭐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12시 넘어서 지냈다는데 그럼 너무 늦어져서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시간 조정한 게 11시래요. 아무튼 저녁을 다 먹자마자 서방님이 동서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좀 자고 오자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한테는 생전 보여주지 않던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가서 편하게 쉬다가 10분 전에만 오라며 배웅까지 해주셨고요. 제 남편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아니 와서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밥만 먹고 그렇게 또 휙 가버릴 거면 대체 뭐 하러 온 건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같이 밥을 먹었으면 정리하고 설거지 정도는 같이 해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기들이 먹은 그릇은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고요. 결국 어머님이 상을 정리하고 저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갑다 하고 넘기기에는 제 속이 너무 좁은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에서 뭔가가 자꾸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시댁에 와서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인데 진짜 그때 기분은 마치 누가 저를 건들기라도 하면 곧바로 폭발해버릴 만큼 극도로 짜증이 차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상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창 음식들을 나르는데도 동선에는 오지를 않더니 딱 11시가 되자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얼마 후 제사가 끝나자마자 자기들은 다음날 약속이 있은가 피곤해서 일찍 돌아가겠다 하대요.
아무렇지 않게 가보겠다고 돌아서는 동서부부를 향해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편하게 밥만 먹고 빠지는 사람 따로 있고 힘들게 차리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요. 최소한 제사상 정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더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부모님 두 분이 깜짝 놀라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무엇인가가 폭발해버리는 느낌이었고 저는 동서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지 왜 누구는 죽어라 일만 시키고 또 누구는 공주 대접을 해주시냐. 기왕 하는 거 같이 정리하고 치우라고 시키셔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어요. 누구는 뭐 다음날 약속 없냐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한다. 어쩐다 속에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그때 이 멍청한 남편놈이 달려와서 저한테 미쳤냐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체 왜 나만 이래야 하냐 소리를 빽 질렀더니 거기서 또 남편은 지긋지긋한 무적의 논리를 들고 나오대요. 저는 결혼할 때 해온 게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시댁일을 도와야 하는 거고 동서는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해왔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동서네 집이 제법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줬다고 동선의 부모님이 서방님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둘째 며느리는 자기 아들에게 비싼 차를 사줬는데 저는 빈손으로 왔으니 몸으로라도 때워라 뭐 이런 식인가 본데 사실 혼수야 뭐 전하동서나 공통으로 해오는 거니 똑같다고 치며 결국 시집 올 때 뭘 해왔냐에 따라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평생 이 집안의 종노릇이나 해야 할 팔자 같은데 무슨 이딴 이기적이고 속물근성 가득한 집구석이 있나 싶고 내가 그동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살았나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개운하게 맑아지는 것이 제가 뭘 해야 할지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방금 막 끝난 제사상 쪽으로 걸어가서 상 한쪽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던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열심히 만든 음식들이 방바닥을 뒹굴었어요. 당연히 태어나서 그런 짓을 한 건 생전 처음이었지만 막상 저지르고 보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포함해 다른 식구들은 놀라서 몸이 굳었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만 이게 무슨 짓이냐 하시더군요. 여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토론할 생각도 없고 해서 저는 외투랑 가방 챙겨 나오면서 무슨 이런 쌍놈의 집구석이 다 있냐고 돈이면 예의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거 없는 천박한 인간들이 무슨 조상을 모신다는 거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사 지낼 생각보다 조상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이나 알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다음 저는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곧바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확실하게 이혼할 생각으로 저지른 일인데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더니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시부모에게 사과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되물었더니 친정 부모님에 비해 자기 부모님은 신혼집을 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댁일도 도맡아서 하는 게 마땅하답니다. 그런 일에 화를 낸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했어요. 나는 어제 제사상을 뒤집고 나갈 때 이미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하겠냐 비웃어줬지요. 남편은 설마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괜히 이혼하면 저만 손해라고 한참을 떠들어 대더라고요. 이 정도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놈의 집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길래 그냥 닥치고 니네 집안 수준에 맞는 여자 찾아서 재혼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이 몇 번 더 연락해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사과하면 전부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던데 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저런 수준 이하의 남자랑 지금껏 살았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생 돈에 팔려온 종노릇하면서 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화목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집에 시집가서 남편이랑 알뜰살뜰 모으며 사는 게 백배 천배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숙려기간 중인데
어서 빨리 깔끔하게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왜 진작에 이혼할 결심을 못했는지 괜히 아까운 시간만 버린 것 같아 속상할 따름이에요. 지금에 와서 딱 하나 아쉬운 건 그날 제사상 엎어버리면서 남편 뺨이라도 한 대 치고 나올 거라는 그 생각뿐이고, 앞으로 제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기던 지금까지보다는 무조건 나을 거라는 확신은 있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